안녕하세요. 이명원 시인입니다. 길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 흔들리는 풀꽃 하나에서도 삶의 깊은 철학을 길어올려 전해드리는 여백TV입니다. 서울 중랑구에는 유관순, 한용운, 방정환, 이중섭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50여 분의 우인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한때는 공동묘지라 불리며 깊이 되던 곳이었지만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밑자리를 정하고 돌아가며 이제야 근심을 잊는구나 라고 말해 망우라는 이름이 붙은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죽음의 공간을 살아있는 역사의 도서관으로 재해석한 현대시 망우 근심을 묻는 숲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망우 근심을 묻는 숲. 이명원. 도시의 소음이 가파른 숨을 몰아쉬며 멈추는 곳. 이성계가 풀었다던 근심은 흙이 되어 능선마다 푸른 침묵의 이불을 덮고 있다. 이곳은 죽음의 영토가 아니라 치열했던 어제들이 숨을 고르는 거대한 도서관. 솔바람이 책장을 넘기면 비석이 아닌 꼿꼿한 등 하나가 보인다.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어 북쪽으로 돌아앉은 마내의 서리빨 같은 고집. 그가 침묵으로 눌러쓴 님은 아직도 숲의 맥박이 되어 둥둥 북소리를 낸다. 산책로 모퉁이. 가난한 은지와 한 장이 돌 비석으로 굳어 있다. 소 달구지에 가족을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었던 중섭의 꿈은 쇳가루처럼 반짝이는데 묘비에 새겨진 두 아이는 아직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아비의 시린 그리움을 체온으로 녹이고 있다. 이름 없는 뼈들과 뒤섞여 잠든 19순정의 유관순이 합장묘 차가운 돌 틈에서 대한 독립을 외칠 때 목마와 숙녀를 노래하던 박인화는 세월이 가면 잊혀질 것들을 위해 술잔을 기울인다. 삶과 죽음이 경계 없이 손을 잡는 이 망우리 사이길에서 나는 오늘 내 몫의 근심 한 덩이를 그들의 뜨거웠던 핏자국 위에 내려놓는다. 당신들이 짊어졌던 시대의 무게 덕분에 우리는 가벼운 근심조차 사치스럽게 앓고 있으니 망우, 그것은 기억함으로써 있게 되는 뜨거운 그늘. 어떠셨나요? 치열했던 어제들이 남겨둔 저 꼿꼿한 비석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일상의 시름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는지요? 죽음의 공간이 오히려 산 사람을 위로하는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역설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가만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장엄하고 먹먹한 공간이 어떻게 한 편의 시로 완성될 수 있었는지 그 창작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제가 망우리 사이길을 걸으며 마주했던 애국지사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치열했던 삶의 궤적에서 출발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태원 무연분묘 합장기, 님의 침묵의 한용운의 묘, 그리운 두 아이가 새겨진 이중섭의 묘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저는 이 숲이 품고 있는 결핍과 희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선열들이 거대한 시대의 근심을 대신 알아주었기에 오늘날 후손인 우리가 가벼운 시름을 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시로 빚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장엄한 공간이 어떻게 예술로 완성되었는지 작가 노트를 통해 세 가지 시 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낯설게 하기와 은유를 통한 의미 단락의 배치입니다. 실론에 따르면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지각을 부수고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을 보시면 수만 개의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를 단순히 무덤이라 부르지 않고 치열했던 어제들이 숨을 고르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낯설게 은유했습니다. 묘지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라는 책의 한 페이지로 재해석함으로써 의식의 이동에 따른 의미 단락으로 구축해냈습니다. 둘째, 관념의 배제와 구체적 묘사입니다. 시인은 관념적인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지각을 눈에 보이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해 한용운은 단순히 독립운동가라 칭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어 북향으로 집을 짓고 돌아앉았던 일화를 차용해 북쪽으로 돌아앉은 소리발 같은 고집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의 절개를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을 숲의 맥박이 되어 둥둥 북소리를 낸다로 비연주하여 표현했습니다. 화가 이중섭은 가난 때문에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사실과 묘비에 두 아이가 껴안고 있는 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결합하여 가난한 은지와 한장, 아비의 시린 그리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창작 원칙에서 강조한 구체적 사물을 통한 정서 환기 기법입니다. 또한 이태원 무연고 묘지에서 합장되어 망우리로 이장된 유관순 열사의 안타까운 사연과 모더니스트 시인 박윤환을 배치하여 비장미와 낭만주의가 공존하는 공원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로 묘사하여 독자가 그 아픔의 깊이를 손에 잡힐 듯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성을 하나씩 배열하는 것은 이미지의 단락을 형성하여 시각적 회화성을 높입니다. 셋째, 모선호법을 통한 종장의 역설적 반전과 여운입니다. 시의 마무리는 닫힌 결론이 아니라 짙은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망우를 기억함으로써 있게 되는 뜨거운 그늘이라고 맺었습니다. 그늘은 본래 차가운 것이지만 선열들의 핏자국과 열정을 상징하여 뜨겁다고 수식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배척되는 상반된 단어를 결합하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아냄으로써 아픈 역사를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 근심을 진정으로 잊을 수 있다는 묵직한 감동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서울의 동북쪽에 자리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사이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인들이 남겨둔 단단한 등뼈 같은 비석들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의 어두운 근심도 푸른 숲의 오이로 속에 조용히 잊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백TV에서 들려드린 시와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